부동산 전문 변호사죠. 조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게 나는 전세 들어갔는데 안전하게 나왔는데 그 당한 것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시각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를 방증해 주는 게 예. 상승기에 있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전세 사기였더라도 보증금 다 돌려받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2억짜리 전세로 들어갈 만한 집이 아니었더라도 예. 미친 듯한 상승기에 있었다면은 다음 세입자가 2억 1천, 2억 2천을 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돈에서 2억을 나한테 내주고 또 나머지 돈을 또 자기가 가진 채로 다음 세입자를 당연히 받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2억에 들어갔다가 2억이 안전하게 나오신 분은 물론 잘 알아봐서 안전하게 나오신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냥 타이밍이 좋아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다음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온 케이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피해자분들이 어떤 노력을 덜해서 피해자가 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침체기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예. 기존에는 2억, 2억 천 했던 보증금이 지금은 1억 5천도 안 하는 상황이 오면서 그러면 나머지 돈도 못 들려준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밀렸던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다음번 세입자를 못 받게 되고 집 자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서 피해자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 예. 이 피해자분들이 뭐 좀 더 알아보지 않아서라든지 그분들의 과실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은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빠른 피해 구제입니다. 특히나 이 목돈이 아예 사라진 상황에서 특히나 뭐 대출까지도 같이 끼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국가에서 이제 채권 매입의 형태로 먼저 피해자에게 기금으로 내어주고 그 네. 이후에 해당 채권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그 금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한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그거를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건가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 빌라라고 하면 그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건가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빌라 자체가 또 아예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빌라가 어쨌든 간에 경락이 될 것이고 해당 얻은 낙찰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낙찰 금액에서 피해자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예. 그 부분을 정부에서 나중에 되찾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아주 공공연화되어 있고 매우 일반적인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목돈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고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었던 공공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사금융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은행에 맡겨놓거나 정부에 맡겨놓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에게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구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예. 결국은 이 돈을 담보하는 건 그 집인데 그 집의 가격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거나 이걸 못 돌려받는 구조라는 걸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들어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시해줘야 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라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라는 아주 큰 부분 그리고 본인의 전 재산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까지 얹어서 마련한 그 목돈을 전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꺾여버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사기 사건마다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주거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우리나라의 그 근간을 이뤘던 예. 주거 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구제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론에 봐서도 맞는데 그 구제의 방법이나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은 뭐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은 좀 기금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게 불치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대안으로는 LH가 일단 이 피해당한 주택 자체를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집을 그 피해자분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 매입가보다 당연히 낮은 낙찰가로 이제 낙찰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정상 매입가 부분이랑 이제 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 차액만큼은 또 피해자분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또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경매 차익을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한 30% 내외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10년간은 충분히 이제 거주하실 수 있고, 만약에 또 원하신다면은 10년 추가 거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사를 원하는 분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이 낙찰가와 정상가의 차액만큼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이고, 또 네. 뭐 말씀하셨던 그 DTI 같은 부분도 좀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급히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것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서 다음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안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세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전세 가율이 아무리 낮다, 뭐 임대인이 얼마나 신용도가 높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사실 조금 망설이실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그 된다고 해도 계약하고 나서 실제로 가입 신청을 해보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사전에 이 물건이 확실하게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또 국세 완납증명서, 뭐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금은 계약하고 나면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전에도 이걸 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다가구 말씀하셨는데 선순위 보증금 그냥 얼마다 말로만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이 집주인 자체가 뭐 여기에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지방의 유지다라는 말을 믿고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지금. 네, 사실 지금은 그게 더 위험할 수는 있다는 걸 다들 아시는데 예. 저는 이제 요건 이제 체크리스트들은 사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로서 정말 절망적인 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되게 신기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최근에도 저희가 거의 한 1억 4천 정도 되는 보증금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국세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를 계약할 때도 등기부 다 확인하시고 계약을 잘 하셨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국세 압류가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경매 기준 그 채권이 그 국세에 걸리는 바람에 이분이 후순위가 된 거죠. 예. 계약할 때는 분명히 선순위였는데 그랬는데 이런 건을 이제 그때는 다행히 이제 뭐 완전히 대규모 그런 사기가 아니었고 집주인만 좀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뭐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이분은 이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라고 봐서 저희가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예. 50% 과실 인정이 돼서 절반만큼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현금 다 받았고요. 예.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여기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네, 예,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에 임대인이 나무 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대간 기간 내에 이의 제기만 하시면요. 전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보증금 전액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은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건물주는 대부분 일반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건물주가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분양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전세 사기를 기획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기는 한 2억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나는 2억만 받아 나가면 되지 해서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해줘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매매가를 3억으로 만들고 뭐 전세를 2억 5천으로 만들어서 그 2억 5천이라는 보증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 원래 나눠 먹는 거죠. 예, 나머지 예. 차액 5천만 원만큼을. 예. 그런 구조에 있을 때는 물론 이 건축주도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셔서 혹시 내 케이스에는 뭔가 구멍이 없을까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자 중에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을 정도로 지능화된 사기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으로 이거를 많이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집주인 바뀌는 것도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 시스템 한 개 생기면은 10,000명이 구제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신다면은 다 같이 관심 가지고 또 시스템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